더불어민주당의 안민석 의원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최순실을 2016년 대한민국 연기대상 수상자로 선정한 안민석 의원입니다. 항상 연결할 때마다 그 소갯말 고민되셔서 어떻게 해요? 최순실의 100분 연기를 보면서 네. 저렇게 울음 연기를 자연스럽게 잘하고 또 교도소 안에서도 조사받다가 화장실 간다고 그러면서 졸도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앰뷸런스로 실려갔다고 그러는 건데요. 졸도 연기, 눈물 연기, 사이코패스 연기. 이건 뭐 대한민국 연기 대상감이죠. 알겠고요. 참, 저기 김성재 의원님. 예. 그러고 보니까 제가 새누리당이라고 했는데 소속을 예. 이제는 아직 가칭인가요? 개혁보수신당은? 새로운 이름 정해졌나요? 예, 가칭입니다, 가칭. 예, 1월 24일 날 이제 창당 전당대회를 통해서 예. 새로운 당명을 확정 지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제가 무소속이라고 해야 됩니까? 뭐라고 불러드릴까요? 아니죠. 가칭 개혁 보수신당으로 너무 길어요. 국회 원내 교섭 단체로 등록이 네. 됐으니까 그냥 개혁 보수신당이라고 하면 됩니다. 개혁보수신당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조금 김성재. 전에 네. 그 안민석 의원이 네. 2016년 대한민국 연기 대상을 이제 최순실로 자기 마음대로 선정을 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제가 뭐 크게 거기에 뭐 이렇게 반발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번 서울구치소 수감동에서 현장 청문 조사를 실시했는데, 예. 정말 뭐 이게 난 세상에 그렇게 아나무인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한 2시간 반 정도 그 어렵사리 만든 그 자리에서 예. 7번, 8번을 옆에 여성교도관이 이렇게 같이 배석에 앉아 있었는데, 예. 그 여성교도관 그냥, 팔소매 잡고 그냥 나 간다고 그냥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힘들고 어렵고, 좀 곤혹스러운 신문을 하면은 네.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화장실 간다고 한 2시간 정도 돼서 화장실 가신다고 그래가지고 당장 중단하고 용문을 보게 해드렸죠. 네. 그럼 용문을 마치고 나면은 우리 청문 행정조사실로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 옆에 그냥 교도관들 그러니까 보안과 직원 사무실에 네. 그쪽에 쑥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고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도망갔네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사정사정을 해가지고 당신 정말 국민을 위해서 진솔한 답변하고 성 있는 자세 보이면은 30분 안에 끝내주겠다. 이렇게 달게 해가지고 다시 들어와서 마쳤죠. 아니, 그게 이제 최순실 씨가 수감된 수감자, 한 사람의 수감자에 불과한데 그게 예. 구치소의 비호나 협조 없이 협조라는 건 협조는 국정조사위원들한테 해야 되는데 지금 최순실 씨에 대해서 그렇게 비호하고 협조하지 않는 한 이게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직접 겪으셨을 때는 어땠습니까? 아무래도 법무부나 서울구치소가 사실상 수감 피의자의 의사와 입장 또 인권 운운하면서 그렇게 예우를 갖추고 존중하는 것을 전 처음 봤죠. 저도 국회의원들은 보통 교도소의 특별 면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많이 들어가 보셨죠. 어떠한 수감 피의자들도 교도소가 그렇게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최순실은 그냥 본인이 인권 중요하고 본인이 그냥 이런 데 나서기 싫다고 안 하는 게 국정조사 아니잖아요. 최순실 개인의 힘은 전혀 아닌 것 같은데. 국회가 의결해서 자신이 잘못하고 또 국민적 의혹과 진상규명을 위한 그 장에 청문회 장에 나와서 진솔하게 국민들에게 고백을 하라는 이야기인데 그걸 본인 하기 싫다고 하니까 법무부나 서울구치소가 최순실 입장을 옹호한 것은 그건 적절치 않아요. 잘못된 거죠. 교도소 단독 판단은 아니었을 것 같고 교도소 구치소장에게 계속해서 그런 지시를 한 사람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요 대목에 대해서 안 의원님도 하시는 말씀 많죠. 누가 지시했을까요? 그게 왜 그런지 저는 이제 파악을 했어요. 최순실이가 네. 지금 수감자 최순실이가 아니라 네.
국정농단 했던 그 최순실이 지금 위치만 바뀌어서 감방에서 네. 이 박근혜 최순실 한몸 그 상황이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지금도 여전히 최순실이가 전체적인 흐름을 감방에서 컨트롤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따라서 국정농단 세력을 서로 자기들끼리 서로 보호하고 국민들을 농락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여기에는 청와대, 새누리당, 정윤회, 김기춘, 우병우 이런 라인을 이경재 변호사를 통해서 최순실이가 지금 컨트롤하고 있다. 이러니까 살다 교도소장이 수감자한테 그렇게 쩔쩔매는 거는 처음 봤어요. 그리고 감옥에서도 지금 온갖 특혜를 다 누리고 있고요. 그래서 최순실을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은 한 몸이고 이 컨트롤 타워가 감옥에서 지금 작동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 개인이 뭐라고 구치소장이 이제 쩔쩔매겠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권력이 아직 작동한다는 얘기인데 누가 전화를 했을까요? 계속 전화를 구치소장이 받아가지고. 아니 법무부 차관하고는 교도소장이 계속 지시를 받고 네. 상황을 보고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눈앞에서 봤거든요. 상대가 법무부 차관이었습니까? 그럼요. 근데 법무부 차관이 네. 그분 혼자 판단일까? 저는 그 윗선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게 청와대일 수도 있고 황교안 측일 수도 있고 물론 뭐 그들은 부정하겠죠.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은 형태는 좀 달라지고 어느 정도 기존보다는 완화되었지만은 여전히 전체적으로 국정을 농단했던 그 세력들은 서로가 소통을 하고 있고 뭐 대포폰으로 하겠죠. 그리고 새로 등장한 인물은 저는 정윤회일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정윤회 최순실이가 이혼을 해가지고 결별을 했지만 한때는 지금은 서로가 한쪽이 죽이면 상대방도 죽게 돼 있거든요. 서로의 아틀레스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또 감각이 있는 정윤회가 이 상황 컨트롤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경재 변호사를 통해서 조언을 하고 또 역할에 대한 코디네이션을 좀 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최순실과 정윤회 이러한 과거의 관계가 지금 복원이 됐다. 그렇지 않고는 이 지금 상황을 교도소장이 일개 수감자에게 쩔쩔매는 9명의 국회의원 앞에서 야당만 아니라 여야 9명의 국회의원 앞에서 교도소장이 쩔쩔매는 해방 이후 초유의 최초의 이런 그림은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김호중 공장장님, 예. 안민석 의원의 주장에 조금은 가장된 부분도 있지만 대체로 제가 부정을 못하는 게 예. 법무부를 대표해가지고 서울구치소 현장 청문회장에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왔습니다. 이분은 전국의 교도소를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죠. 예. 그분과 그리고 서울구치소장과 국정조사위원장인 제가 합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수감동에 들어갈 때 ENG 카메라 한 대와 그리고 스마트폰 위원장 스마트폰 한 대는 가지고 들어가서 필요하면은 최순실 정인에 대한 본인 동의하에 녹음도 하겠다는 거였고 또 ENG 카메라는 그런 수감동 현장 청문회 그 장면을 이렇게 국민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현장 스케치를 하도록 그렇게 합의를 했어요. 처음에는 합의했는데 청문조사위원들이 수감동 안에 딱 들어가고 난 이후의 사정은 돌변해버렸습니다. 밖에서는 그렇게 합의를 해놓고 그 연유가 쉽게 말하면은 최순실이가 자신의 음성이나 또 자기의 모습 이런 것들이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어떤 경우에도 외부에 노출되면은 자기는 우리 수감동 안에 현장 조사 이 청문회도 서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젊어서 그 안에서 한 시간 반을 신경기를 실랑이를 김성태 의원님처럼 뭐 오랜 세상을 살지는 않았지만요. 이번 주에 살다
세 가지를 처음 제가 경험했는데요. 첫째는 살다 보수당이 분열하는 거 처음 봤고요. 두 번째는 살다 최순실처럼 연기자라는 사람 처음 봤고요. 세 번째가 살다 수감자 앞에서 쩔쩔매는 구치소장 처음 봤습니다. 네. 오래 사셔야 근데 돼요. 그 그러니까. 안민석 의원, 예? 네. 안민석 의원님, 네. 뭐 살다 해피는 맨 앞에 보수당이 분열하는 걸 굳이 그 아픈 곳을 그렇게 찔러가면서 최순실 이야기를 연결시켜요. 그리고 보수신당에서 김성태 의원님 같이 내공 있는 분을 원내대표로 추대하지 못한 것은 앞으로 두고두고 후회할 일이고요. 보수신당의 첫 번째 패착이 김성태 의원을 원내대표로 세우지 못한 걸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두고 보세요. 두고두고 후회할 겁니다. 저희들에게는 좋은 거죠. 네, 두 분 굉장히 화목하네요. 올해 이 방송이 아마 이제 마지막이니까 예. 가장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과 이 방송 청취자들이 제가 안민석 의원한테 맨날 얼마나 당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제가 김성태 의원님을 누구보다도 존경한다는 걸 잘 아시면서 그렇게 엄살을 피우시면 안 되죠. 예, 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예, 위원장님이시니까 예. 청문회장에 이 구치소장을 세워야 그래서 질문하고 물론 저도 구치소장 단독으로 혼자 결정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세워서 묻고 따지고 해서 결국은 누가 지시했는지 결국은 이건 최순실 사태와 관련된 진실이 드러나는 걸 방해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국정조사를 방해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따지고 묻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문제가 있다면 특검을 거부하고 지금 최순실 씨는 사실상 구치소의 구속 피의자의 신분이지만 아직 이 사람은 내가 누군데 하는 그런 사고와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구치소장님을 네. 예. 그 개인이 혼자 결정했다고 보지는 않지만 일단 거기서부터 청문회장에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안민석 의원께서 그 구치소장이나 법무부의 이번 그런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그냥 잊지 않을 것이고 네. 저는 대체로 또 안민석 의원님의 그런 입장이나 또 강력한 의견에 대해서 대체로 존중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저도 많이 이 청문회 국정조사 특위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저희들끼리 뭐 셀프 칭찬 주고받는 자리는 시간은 아닌 것 같고요. 김성태 위원장님, 정세균 국회의장님이 오늘 최순실 강제구인법 직권상정 하기로 지금 한답니까?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늦게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사실상 지난 3일 전에 안민석 의원님과 제가 정세균 국회의장을 단독 면담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강력한 특히 국정조사 특위에 이런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정인들에 대해서는 강제 구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 국회 정언감정에 관한 개정 법안을 네. 지금 9명의 의원이 9개의 법안이 유사한 법안이 발의돼 있기 때문에 이걸 병합 심리를 하면은 네. 몇 달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네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길은 정세균 국회의장이 네. 이걸 국회 오늘 본회의 2시에 열립니다마는 직권상정으로서 이걸 올리면은 바로 오늘이라도 통과되면은 1월 중에 그러면은 이 법에 의해서 최순실을 불러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강제 구인을 강제로. 할 수 예. 있는데 어제 밤 상황까지는 이게 사당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내 교섭단체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또 국회의장은 직권상정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의장께서 상당히 좀 난감해하고 힘들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말씀하신 김성태 의원님이 이제 소속될 개혁 보수신당이나 민주당이나 혹은 국민의당이 이걸 반대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국민의당하고 정의당은 결정을 하고 있고요. 예. 이 오늘의 직권상정은 최순실 때문에 생겨난 국민 화병을 치유하는 국회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누가 합의가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예.
노력이라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이거 노력도 안 하면 우리도 최순실처럼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것으로 비춰질 것이고요. 오늘 10시에 국민의당 새 대표가 선출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로 오전 중으로 사당 대표가 모임은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정쟁으로 싸우는 국회가 아니라 국민의 가려운 것 긁어주고 국민의 뜻을 잘 받드는 국회의 모습을 오늘 보여주는 시금석이 이 직권상정 달려있다고 보는 이 것이죠. 원내대표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대체적으로 보면요, 사당 원내대표 간에 합의가 되지만은 여야 모두 많은 법조인들이 다 있어요. 이 네. 법조인들이 대체로 많은 동료 의원들의 입법 행위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이 법조인들은 절차를 아주 또 중시합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네. 이 법안이 발의되면은 소관 상임위에서의 또 논의와 의결 절차 그리고 법사위를 또 통과하고 이런 쭉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대체로 법조인 출신 여야에 포진된 의원님들이나 그 의견을 또 존중하는 원내대표들이 이 내용을 사실상 국민적 분노를 생각할 때는 빨리 합의를 이루어줘서 정세균 의장이 그런 부담을 털고 오늘 직권상정이 되면 좋겠는데 좀 그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오늘 직권상정 못하면은 국회가 부끄러운 것이고요. 그래 위원장님 그 국정조사 연장은 안 하실 겁니까? 그 역시 조금 전에 그런 비슷한 경우입니다. 이 사당 원내 교섭단체가 국정조사 연장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는 그런 국민적 지금 실망과 좌절 속에서 국조가 이제 조금 물이 오르는 마당인데 네. 상당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아니 연장해서 제가 볼 때는 오늘 오전에 아마 사당 원내 교섭단체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인 협의를 또 할 것 같아요. 한 달 연장해서 최소한 최순실을 한 번은 부르고 강제 소환하고 끝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네. 한 번이라도. 국조와 특검이 공조하면은 이 진실의 퍼즐을 맞추는 시너지 효과를 내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고 오늘 있어요 한참. 예. 최순실 강제구인법이 만약에 통과된다면 네. 또 국조가 연장된다면 최순실은 새해 첫날을 아주 무겁고 꿀꿀하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최순실 때문에 생겨난 국민합병이 다스려질 거라고 보거든요. 민심은 천심인데 우리가 국회 내에서 이런저런 핑계와 이유로 이 최순실을 정인대에 세울 수 있는 강제구인법 이거 오늘 직권상정 못하면은 정말 부끄러운 만약에 김어준 공장장님, 네. 이 지금 안민석 의원 의견도 상당히 중시하면서요. 네. 이 어제 박영수 특검이 네. 공문을 통해서 우리 국정조사 특위위원장인 저에게 문서로 공문이 연락이 왔어요. 예, 예. 그 내용인즉 쉽게 말하면은 홍원석 그 국민연금공단의 본부장이라든지 네네. 문행표 이런 네네. 주요 증인들이 국정감사장에 특감 청문회에 나와가지고 허위 진술을 한 부분이 네. 특검에서 수사 중에 확인되었으니까 네네. 쉽게 말하면은 국조특위에서 의결 조치해달라는 거예요. 오. 그 말은 처벌하겠다는 거거든요. 협조가 굉장히 잘 되고 있네요 공조가. 네, 그러니까 박영수 특검에서도 이번 우리 국조특위의 이 활동에 대해서 상당히 진지하게 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거죠. 네, 위원장님 그러면 꼭 연장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분이 오늘 직권상정이 안 되면 연초에라도 내년 연초에도 직권상정이 되도록 꼭 힘써 주십시오. 연초에는 기회가 없고요. 오늘이 마지막 기회고요. 네. 위원장님 지금 제가 제안 하나 국민 제안 드리겠는데